오늘 운전은 어떠셨나요? 혹시 비 오는 날 코너를 돌거나 차가 출발할 때 평소보다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진 않으셨어요? 주말에 세차를 싹 마치고 반짝이는 타이어를 보면서 타이어를 언제 갈았더라? 이제 바꿀 때가 됐나? 하고 생각해 보신 적도 있죠? 자동차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 중에 가장 머뭇거리게 되는 게 이제 타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막상 이제 타이어 가게에 가보면 손님 이 정도면 교체하셔야 돼요. 요즘엔 이 타이어가 제일 잘 팔려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요. 사실상 내가 타이어 사이즈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그럼 뭐 그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매장에 재고가 남아 있거나 이제 마진이 좋은 상품으로 해서 내 차 사이즈도 아닌 이제 전혀 엉뚱한 타이어를 이제 장착돼 있는 경우도 저도 이제 진짜 이제 20대 초반 이제 자동차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타이어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이어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신발을 사러 갔을 땐 270 주세요. 뭐 260 주세요. 뭐 265 뭐 이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신발이라고 불리는 이제 타이어는 내가 사이즈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뭐를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타이어 옆면에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이 적혀 있는 숫자 몇 개만 읽으실 줄 알게 되면 내 차 사이즈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타이어도 이제 직접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이제 엉뚱한 타이어를 끼우는 일이 없도록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매장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는 타이어 옆면의 비밀들을 아주 쉽고 이제 명쾌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타이어 사이즈 때문에 눈땡이 맞거나 이거를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 옆면에도 적혀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장착되어 있는 내 차의 타이어를 읽는 법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 차에 맞는 타이어 사이즈를 찾기 위해서는 사이드 부분에 적혀 있는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숫자를 어디에서 찾고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타이어는 GV80 20인치 265-50-20이라는 사이즈입니다. 표기는 265/50R 그리고 20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요 이제 숫자들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265라는 거는 이제 타이어의 단면 폭입니다. 그리고 50은 단면 폭에 대한 사이드 옆에 대한 비율 50%라는 얘기죠. 20은 휠 인치를 얘기합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편평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 5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퍼센트는 265의 50%. 그러니까 절반이죠, 절반. 근데 요게 절반이라 그래가지고 한쪽만 절반이 아니고 휠 위 아래로 보면 사이드 부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끼는 타이어 이제 단면 폭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면 폭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요거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단면 폭이라는 거는 바닥에 있는 접지 부분이 아니고 사이드에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서 반대쪽 볼록 튀어나온 부분까지를 단면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타이어의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제조사마다 이 접지 면적을 얼마나 넓게 뽑는지에 따라서 타이어가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더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꼭 헷갈리지 말고 단면 폭이라는 건 접지 폭과 다른 얘기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타이어 사이즈를 읽다 보면 단면 폭은 또 밀리미터고 근데 휠은 또 인치를 쓰고 또 중간에 들어가는 이 편평 비율이라는 건 또 퍼센트를 쓰는데 요게 왜 세 가지가 다 다른 단위를 표기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보자면 이거는 이제 타이어 역사에서 보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프랑스, 유럽 쪽 이쪽에는 밀리미터법을 썼고요. 대량 생산을 하는 미국이나 영국은 인치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타이어를 팔 때 단위 환산으로 이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제 국제 표준 ISO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타이어 폭은 유럽식 밀리미터를 쓰고 옛날부터 인치로 써오던 휠 크기는 미국식 인치로 쓰고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본 거죠. 이제 거기에 타이어가 이제 사이드 부분이 점점 낮아지면서 옛날에는 1대1 비율이었는데 그것보다 낮아지는 수치인 퍼센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의 조금 더 복잡한 표기법이 된 겁니다.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차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차 문을 열면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기둥 안쪽에 보이는 스티커를 잘 보시면 타이어의 순정 사이즈가 써져 있습니다. 이 차는 니로 EV라서 이 타이어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두 가지인 경우도 있고 세 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매장에 갔을 때나 이제 타이어에 장착되어 있는 사이즈가 요거랑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거 이제 모델
모델, 타이어 모델을 좀 알아보자면요. 제조사 표기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나 여기에서 반대쪽 아니면 제조사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타이어 사실 때 미쉐린 제품 뭐 미쉐린 타이어 얼마예요? 아니면 피렐리 타이어 얼마예요? 뭐 금호 타이어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는 그냥 나이키 매장 가서 나이키 얼마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타이어도 정확하게 모델이 있고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모두 다 다른데 그냥 가서 한국 타이어 주세요. 그러면 한국 타이어도 저가부터 고가까지 여러 가지가 있죠. 미쉐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썸머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고 뭐 사계절용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타이어가 있는데 그냥 한국 타이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님께서 눈탱이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인지 이제 모델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모델에 대해서 검색을 좀 더 해보신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타이어 모델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타이어 생산 주차입니다. 주차. 언제 만들어진 거냐? 요거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타이어 옆면을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표기가 뭐 쭉쭉 다 되어 있는데 DOT라고 써져 있는 부분 제일 뒤에 보면 숫자가 4자리가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숫자 4자리가 양쪽 그러니까 동전으로 보면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한 군데만 써져 있어요. 만약에 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타이어 안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이제 숫자를 읽어보자면 총 4자리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숫자 4자리를 보시면 자 5125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반대로 읽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51년 25주 또는 51년 25월? 뭐 이렇게 좀 약간 못 읽고 계시는 분들,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앞에 있는 숫자 2자리는 주차입니다. 1년에 52주에서 53주까지 있습니다. 한 달은 4주 정도로 계산을 해서 51주면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이제 25 요게 연도예요. 이 타이어는 그러면 25년 12월 정도에 만들어진 타이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예민한 게 생산 주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새 타이어를 살 때 무조건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를 사야 되느냐, 어제 만들어진 거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 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 무조건 주세요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타이어 고무는 제조 후에 내부에 이제 뭐 화학 물질이라든가 뭐 안에 있는 나일론 코드 뭐 철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성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열을 가해서 마지막에 작업을 하거든요. 타이어를 생산할 때. 근데 요게 이제 안정화가 되지도 않고 이제 화학적 숙성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숙성 기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어가 출고가 되면 사실상 좀 더 빨리 닳아지기도 하고요. 성능 자체가 좀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생산된 지 최소 3개월에서 가장 좋은 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제품들이 가장 성능이나 수명이 우수하게 나타나요. 수입 타이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수입 타이어가 국산 타이어보다 훨씬 더 좋지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국산 타이어는 만들어지고 유통하는데 최대 뭐 오래 걸려야 한 달? 국내 제조사들이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을 가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수입 제품들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컨테이너에 실려서 오는 기간이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되는 거는 뭐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뭐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만들어진 타이어들은 국내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온 데까지 뭐 짧으면 정말 짧으면 한 4개월, 길면 한 6개월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또 한국까지 또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모든 숙성 기간이 거의 끝마칠 때쯤 타이어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수입 타이어들이 성능이 국산 타이어들보다 훨씬 좋은 이점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오래된 타이어를 그럼 쓰는 게 좋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오래된 타이어를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타이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그 숙성 기간 하는 것 자체가 외부의 환경적인 요건, 뭐 예를 들면 비를 맞는다든지 눈을 맞는다든지 햇빛을 많이 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내에 정상적으로 보관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은 숙성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타이어의 성능이 좋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이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마모 한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새 타이어를 보면 이제 마모 한계선이 있는 부분에 이런 식의 사이드 숄더 쪽, 그러니까 타이어의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쪽에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미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쉐린 캐릭터인 비벤덤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를 따라서 이제 타이어 이제 바닥면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마모 한계선 또는 슬립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요 마모 한계선에 대한 높이는 1.6mm예요.
새 타이어 높이가 대략적으로 뭐 낮은 건 6.8mm, 높은 거는 한 7.8, 8.1 요렇게까지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 마모 한계선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타이어를 사용하는 거는 한 6mm, 5mm 요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모 한계선이라는 게 일직선이 될 때까지 그 교체를 미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게 되기 전에 교체를 하라는 의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비율을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정보들이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근데 눈으로 딱 봤을 때 마모가 많이 진행된 것 같으면 그냥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매번 그런 식으로 뭐 동전을 꼽고 뭐 카드를 꼽고 이렇게 하시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이 타이어 마모 한계선이 그냥 눈에 띄게 교체가 돼야 된다 라는 수준이 되면 인터넷이든 아니면 타이어 매장을 방문 한번 하셔서 이제 타이어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요즘 수입차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마킹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마킹이라는 게 뭐냐면 순정 타이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이커먼트라 해가지고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차량이 처음에 출고할 때 타이어를 이제 따로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이제 그게 BMW는 이제 별 마킹이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벤츠는 에모, 뭐 요즘에 제네시스죠. 제네시스도 GOE라고 마킹을 따로 씁니다. 마킹표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펀지 표기는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수입 타이어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미쉐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어쿠스틱이라고 스피커 모양이랑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실제 내부에도 스펀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콘티 사일런트라고 써져 있고요. 피렐리 같은 경우는 이제 PNCS라 해가지고 이제 피렐리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라 해서 이걸 줄인 이제 PNCS라는 마킹이 옆에 사이드에 써져 있고요. 사이드 부분에 이런 표기가 없는 제품들은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제품이니까 타이어 구매하실 때 요즘 차들은 뭐 연식에 따라서 흡음재가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어서 구매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타이어 사이즈 읽는 방법이나 간단한 지식이나 타이어 구매할 때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신발을 사러 갔을 때처럼 사이즈 뭐뭐뭔데 타이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확실히 타이어 매장이든 인터넷을 검색하는 방법이든 훨씬 더 편해집니다. 어느 정도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타이어 사이즈 읽는 법 꼭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에 타이어 교체 시기 할 때 여러분 차에 맞는 타이어를 좋은 가격에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